테슬라 주세요, 태진아 주세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라와 차미슬, 테라와 진로를 섞은 소맥인데 증권가 단톡에서 처음 이름이 붙으면서 크게 유명해졌었죠. 전 처음부터 개발자가 이걸 노린 건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테라는 국내 맥주 중에서는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2019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출시한 지 수십 년 된 맥주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테라가 이렇게까지 잘 팔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화이트 진로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주류 회사인 건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조선 맥주 주식회사로 시작해서 화이트 맥주로 어마어마한 명성을 얻은 곳이죠. 오죽 잘 팔렸으면 회사 이름을 조선 맥주에서 화이트 맥주로 바꿨을 정도니까요. 이후에 진로와 합병하면서 그야말로 주류 업계를 아울러 넘사벽 브랜드가 됐죠. 화이트 맥주가 오랜 기간 맥주업계 1위를 유지했지만 크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맥주 하면 화이트 진로, 화이트 진로 하면 맥주였는데 화이트 진로 김인규 사장은 테라를 출시하면서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자세로 임하겠다는 절박한 말을 남길 정도였죠. 사실 신제품 하나로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이 위기의 화이트 진로를 건져 올렸던 게 바로 테라였습니다. 이젠 슬슬 화이트 진로가 아니라 테라 진로라고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이 짧디 짧은 역사의 테라가 어떻게 맥주 시장에서 단박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기엔 치밀한 전략과 함께 적절한 운도 따라줬거든요.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초록병 맥주의 비밀 테라입니다. 여러분, 맥주를 판다는 건요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맥주 산업은 장치 산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설비와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투자비와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대박이 나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죠. 테라 전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화이트 맥주가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강조한 맥주인데요, 94년부터 이미 시장 점유율 1위였던 맥주예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화이트 점유율이 흔들리기 시작한 게 바로 2000년대부터입니다. 수입 맥주들이 국내에 쏟아지면서 맥주 선택지가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영업 적자 상황까지 벌어졌죠. 이런 위기 상황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 출시 같은 거요. 물론 신제품이란 게 내놨다가 돈만 왕창 쓰고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맥주 산업 특성상 제대로 터뜨리지 못하면 오히려 적자를 키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슨 짓이든 해야죠. 이게 기업의 숙명이거든요. 2014년 화이트 진로가 신제품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때 완전 처음부터 시작했죠. 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사람들은 맥주를 왜 마실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퇴근 후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의 첫 모금. 이거 당할 만한 게 없거든요. 한국에선 사실 청량감이 강조되면서 쓴맛이 강하지 않은 맥주들이 잘 팔립니다. 이건 여름이 더운 나라에서 잘 팔리는 맥주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됐을 때 화이트 진로가 잡은 방향성은 누구나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면서 시원한데 상쾌하면서 대중적인 맥주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죠. 뭔가 한 끗 차이가 필요한데 이때 개발팀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게 바로 미세먼지 이슈였어요. 2010년대부터 한국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구글 트렌드를 보니까 미세먼지란 키워드는 2013년부터 점점 늘어나서 2019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당시엔 라디오, TV, 매거진 할 것 없이 모두가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도 바로 2013년이었고요. 이거구나. 화이트 진로 마케팅팀은 청정 라거란 키워드를 밀고 나가기로 했죠. 그런데 당시엔 이미 깨끗한 물이란 키워드의 맥주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좋은 물을 쓴다는 게 이젠 식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깨끗한 재료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맥주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메가와 홉. 둘 다 중요하지만 홉보다는 메가가 주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홉은 들어가는 양이 적거든요. 메가는 싹을 틔운 보리를 말하는데요, 깨끗한 지역에서 자라는 메가를 가져오면 확실히 차별점이 되겠다 생각한 거죠. 북유럽부터 남반구까지 싹 다 뒤지는데요, 이 메가를 2년 동안 찾아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최종 결정된 지역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강수량이나 일조량, 토양 환경이 보리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죠. 호주는 대기질 부문에서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또 여긴 야생동물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을 보존하면서 농사를 짓는 기술이 발전했죠. 그래서 맥주에 들어가는 메가는 전부 이곳에서 공수에 쓰자. 이렇게 신제품에 들어갈 메가가 결정됐어요. 이제 컨셉도 메가도 정해졌습니다. 남은 건 탄산이죠. 탄산의 강도와 맥주 거품은 대중 맥주에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내뿐 아니라 많은 맥주 회사들이 대량으로 맥주를 만들 때는 탄산을 추가로 더합니다. 맥주를 양주할 땐 발효 과정에서 탄산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요, 이런 자연 탄산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설비를 추가로 더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냥 탄산을 사서 추가로 더하는 게 편리하죠. 하지만 탄산을 이렇게 따로 추가하고 나면 거품이 크고 거친 맥주가 만들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화이트 진로는 여기서 또 고민에 빠집니다. 자,
신제품 컨셉은 청정 라거입니다. 자연, 깨끗함, 청정 이런 걸 강조하는데 탄산을 인위적으로 넣자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결국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탄산만 쓰자 이렇게 결정하고 설비를 더 들여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은 기포가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마시는 질감도 다르죠. 탄산도 미묘하게나마 오래가고요. 테라 광고를 보면은 리얼 탄산 100%란 말이 꼭 등장하는데요. 이게 이런 의미였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청정 라거라는 세계관, 이건 병 색깔을 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맥주병이 주로 갈색인 이유는 갈색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맥주는 햇볕에 노출되면 효모가 죽기 쉽고 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록색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옛날 유럽 맥주들도 원래는 갈색병을 썼었는데요. 2차 대전 당시 갈색 유리 공급이 어려워지자 초록색 병으로 많이 옮겨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갈색병을 썼고요. 근데 하이트 진로는 갈색보단 초록색이 좀 더 자연의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 건지 당시 국내 라거 맥주론 최초로 초록병을 쓰기로 합니다. 이쯤 되면 세계관이 진심인 거죠. 이제 이름을 지어야 하는데 프레쉬, 프레스트, 바운스 뭐 이런 이름들이 잔뜩 나왔는데 그중 테라도 후보에 있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돼지, 지구, 흙을 뜻하는데요. 뭔가 세계관이랑도 연결되고 새로운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었대요. 2019년 3월 테라가 이렇게 출시됩니다. 자, 5년 동안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신제품 테라가 제대로 된 성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신제품이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팔리진 않죠. 테라도 영업을 정말 공격적으로 했어요. 이런 대중 맥주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인 강남, 여의도 일대 회식 자리를 돌면서 판촉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했대요. 이렇게 음식점에서 팔리면 그 흐름이 가정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성적은 어땠을까요? 100만 박스를 파는데 39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맥주 브랜드 중 가장 빠른 판매 속도였다고 해요. 이후로는 점점 판매 속도에 불이 붙었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지만 청정 라거라는 컨셉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2019년은 미세먼지로 뉴스가 도배가 되던 때였거든요. 첫 광고만 봐도 바로 이 부분을 노렸다는 게 잘 드러나죠. 엉뚱한 곳에서 반응이 오기도 했습니다. 증권가 단톡방에서 테라와 차미스를 합친 소맥을 테슬라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밈이 됐거든요. 당시 미국의 테슬라가 한참 열풍일 때라 장명도 적절했죠. 이게 너무 잘 되니까 테라의 진로이즈백을 섞은 테진나라는 것도 등장했고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부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크게 일어났거든요. 의류, 자동차, 화장품, 식음료 할 것 없이 일본 브랜드들의 매출이 전부 떨어졌어요. 2010년대 내내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최상위권을 지켜왔던 게 일본 맥주였는데요. 이때 일본 맥주 매출들이 전부 하락을 합니다. 덕분에 국내 맥주들이 반사이익을 많이 받고 테라도 마찬가지였죠. 2019년 12월 기준 테라의 판매량은 4억 5,600만 병을 돌파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지금은 33억 병을 넘어섰어요. 하이트 진로는 적자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맥주 시장에 큰손이 됐죠. 과거 하이트로 명성을 누린 것처럼요. 이러니 테라는 하이트 진로에게 구원자란 소리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대단한 성적이긴 하지만 좀 아쉽기도 합니다. 2020년과 21년은 거리두기 때문에 음식점들이 정상 영업을 못하던 때였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조금 아쉽죠?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한정판 맥주들이나 굿즈를 계속 만들면서 SNS 세대를 계속 타겟팅했거든요. 맥주의 재미, 즐거움, 경험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결합시킨 거죠. 이 기억 이야기를 쭉 보다 보니 저는 이 부분에서 차이점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라가 최근에도 좀 재밌는 걸 만들었던데요. 국내 라거 맥주로는 처음으로 싱글몰트 맥주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보통 싱글몰트 하면 위스키가 먼저 떠오르죠. 싱글몰트 위스키는 100% 몰트를 기반으로 단일 증류소에서 생산한 걸 말합니다. 때문에 생산지와 증류소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단일 개념을 맥주에도 가져온 겁니다. 호주 최남단이 테즈메이니아에서만 자란 보리만 쓴다고 하는데 몰팅도 딱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데다 단일 숙성 탱크에서 숙성을 합니다. 싱글몰트 위스키와 비슷한 컨셉에다가 단일 지역 보리라는 요소를 추가한 거죠. 싱글 오리진 몰트의 개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싱글몰트를 맥주에서 찾아보기는 힘드니까요. 몰트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건지 이 QR코드로 들어가면 메가 이력 정보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국내 라거 맥주로는 최초라는데 한우 이력제 뭐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낸 싱글몰트 역시 기존의 청정 메가라는 컨셉을 부각시킨 아이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과 별개로 재미와 새로운 경험이란 측면에서의 연장선이란 생각을 했어요. 국내에선 볼 수 없었던 싱글몰트 맥주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게 한 거죠. 보내주신 김에 저도 좀 마셔봤는데요. 꽃향이 살짝 나면서도 메가의 단맛과 부드러움이 잘 살아있더라고요. 패키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판 제품이죠. 올해 말까지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연말 분위기 잔뜩 내다 보니 한 해도 다 갔다 싶은데요. 저도 올해 일에 치이면서 깐 맥주만 해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술이 있지만은 저는 맥주가 주는 여유나 편안함이 늘 좋았던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땐 맥주 한 캔에 좋아하는 영상 틀어놓고 늘어지는 여유가 너무 좋았고요. 친구를 만날 땐 자리에 앉자마자 냅다 원샷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편안함이 있으니까요. 격식 없는 편안한 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맥주를 찾는 이유겠죠. 앞으로 테라도 이 위치를 잘 지켜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시도도 자주 해주면서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런 신제품 출시는 환영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시원한 맥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